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국가장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노태우 씨의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시청 앞 광장. 헌화하고 분향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서울시청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반면 광주시청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조기를 개항하지 않고 분향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노 씨가 신군부의 2인자로 광주 학살에 책임이 있는 점을 들어 국가장 절차를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씨는 5.18 학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과 연관해서는 발포 책임 문제를 가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인에 대한 생전평가가 엇갈리면서 지역마다 추모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도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조기를 개항하지 않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와 대전시, 강원도는 조기만 내걸고 분향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국가장 반대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와 전북 민중행동 등은 민주화운동 탄압 등을 이유로 국가장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가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직업소개서 선제 진단검사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와 접촉한 1명과 해외 유입 확진자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영광에서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6명이 확진됐고 순천과 화순, 진도 등에서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4명이 확진되는 등 어제 하루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125만 4천여 명 가운데 99%에 달하는 124만 2천여 명에게 3,105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80.5%, 광주상생카드가 19.5%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늘까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의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고 중도 해지율도 높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가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올해로 40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유명종 씨. 칠순을 앞두고 노후 생활 걱정이 크지만 아직 농지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돌아오는 연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농촌 실정에서 그 달달이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농지연금은 실제 또 안 하는 거고 이제 농사 할 때까지는 하고 이제 못 오면은 이제 털어놓은 놈 있고 농 팔아서 먹고 살면 돼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하지만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18,000여 건, 국내 고령농 48만 명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도 해지율이 30%인 걸 감안하면 실제 가입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지연금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고 담보액 상한도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 생계급여 대상이거나 경력이 30년 이상인 농업인들에 대한 월 지급금도 확대됩니다. 특히 농지를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또는 채무가 부담돼서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 가입 후 상품 변경과 중도 상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좀 가입을 하는데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방안을 좀 반영했고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농지연금 가입률 증가로 이어져 농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의 COP28 양보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 발전협의회와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던 COP28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COP28을 양보한 배경을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무등산의 명물인 억새가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며 오랜만에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탐방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빛 물결로 가득 찬 무등산을 민소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900여 미터 높이에 드넓게 펼쳐진 능선. 햇살을 머금은 억새풀 사이로 은빛 물결이 뿜어져 나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억새들이 일렁이며 춤을 춥니다. 억새의 은빛 향연에 답답했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답답한 마음도 많았었는데 억새밭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니까 아주 가슴이 탁 트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만발한 억새 사이를 걷다 보면 무등산의 가을 정취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억새가 절정을 이루면서 올가을 날마다 3천여 명씩 무등산을 찾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학교에서 소풍을 왔는데 억새도 너무 이쁘고 무등산 절경이 너무 좋고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산도 많이 오고 놀러도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탐방객을 맞이할 채비를 다시 갖췄습니다. 2m 탐방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 임시 선별소를 방문하여서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새가 저무는 다음 달 초순부터는 붉은 단풍이 무등산을 수놓을 차례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쾌청한 날씨에 기분마저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곳곳으로는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영암의 월출산과 해남의 두륜산에 이렇게 첫 단풍이 든 모습입니다. 당분간 따뜻한 가을 햇볕이 내릴 줄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9.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당분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에 내륙 지역의 안개는 대부분 옅어졌고요. 오늘 미세먼지 예보도 좋음 단계로 공기 또한 깨끗해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22도, 화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고흥과 광양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는 낮 최고 기온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해남과 완도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신안은 낮 최고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2살 김모 씨가 사흘 만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남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기차를 타고 경남 진주 반석역에서 내렸고 다시 경남 함양으로 이동해 여관에서 잠을 잔 뒤 버스 터미널로 가다가 잠복하던 형사에 체포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 김 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 57분쯤 순천시 옥천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추며 도피해왔습니다. 요리 올라가요. 이쪽 왼쪽으로. 광주시의회가 광주 지역 일선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개 시도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근 광주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입학 지원 조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또 이러한 지원책이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2회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 21이 개막했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미술시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53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국내외 70개 화廊과 자체 기획전 25개 부스가 마련돼 높은 수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람회에서는 호남 출신 김환기 화백의 1961년작 4월의 행진 등 유명 작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의 운행이 다음 달 8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남도 한바퀴 22개 노선 운행을 시작하고 남도 여행 으뜸 상품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